굶주린 어린 양이 이르되 사장님, 배달은 언제 오나요? 그러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방금 출발했습니다. 시켜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인내하라, 그러면 벨이 울릴지어다. 사장님을 믿지 않는 자 야식으로 구원받지 못하리.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결국에 해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뱀이 원은 주문부터 배달 완료까지 평균 24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비로소 사장님 말씀에 의심을 두지 않게 됐죠. 이처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건 배달 서비스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라이더가 한 번에 여러 집을 들렸다 오는데 내 음식이 마지막이라면 홀리몰리 과카몰리 로보카폴리. 하지만 뱀이원, 쿠팡이츠 같은 단건 배달에서는 라이더 한 명이 소중히 내 음식만을 성스러이 모셔다 줍니다. 뽀뽀해주고 싶은 시스템이 아닐 수 없죠. 배달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이면서 큰 호응을 얻어 지금은 대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프게도 이는 배달료가 오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면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와 맞물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질 못하고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니 자연스레 배달 음식의 수요가 많아진 것이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 7,325억 원에서 2021년 25조 6,783억 원으로 4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 사이 배달 종사자 수도 33만 5천 명에서 42만 8천 명으로 10만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배달은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로 억대 연봉급 수입을 인증하며 배달기사가 올린 게시물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딸배라는 오명이 우습게 되는 순간이었죠.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위기의 시기를 배달로 버텨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소수지만 서민 갑부에 오른 사장님도 생겨났습니다. 소비자들 또한 웨이팅 없이 유명 맛집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소박한 호사를 누릴 수 있었죠. 물론 당근 바 따로 배달의 기업들과 배달 대행 업체들은 빤스가 젖도록 진한 파리타임을 가졌습니다. 배민앱 운영사인 우한 형제들이 밝힌 실적을 보면 2019년 매출 5,654억에서 2021년 2조 88억으로 그야말로 수직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게 승자독식이라고 배달의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2019년 5월 쿠팡이 단건 배달을 앞세운 쿠팡이츠를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단건 배달 무한 경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현재 국내 배달 시장 58%를 점유하고 있는 배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민은 지난해 6월 단건 배달의 배민 1을 출시했습니다. 묶음 배달과는 달리 단건 배달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라이더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소위 라이더 품귀 현상에 모시기 경쟁이 펼쳐졌죠. 라이더 입장에선 시간당 해낼 수 있는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당 배달료를 더 높게 책정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문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라이더들에게 더 많은 배달료를 지급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겁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민이 라이더들에게 지급한 외주 용역비는 2020년 1,816억에서 2021년 5,741억으로 존나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3년 동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로 꼽히기까지 하죠. 외주 용역비는 배민 원만 수행하는 전업 라이더나 부업으로 알려진 배민 커넥터에게 주는 돈을 말하는데 그 금액 규모가 달콤달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로고 부릉 같은 배달 대행 업체들도 배민이나 쿠팡이츠의 라이더를 뺏기지 않고자 덩달아 배달료를 올리게 됐죠. 배민 원과 쿠팡이츠는 출시 당시 점주들을 모집하기 위해 배달료 5,000원, 주문 중개 수수료 1,000원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제살 깎아먹는 짓이었지만 서로 앞다투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3개월 단위로 8차례나 연장했죠. 결국 적자에 뼈밖에 안 남게 되고 더 이상 도려낼 살이 없어져 올해 들어 요금 체계를 개편하게 됩니다. 쿠팡이츠는 배달료 5,400원에 주문 중개 수수료 9.8%로 배민 원은 배달료 6,000원에 주문 중개 수수료 6.8%로 기본 요금제를 손봤습니다. 에게 꼴랑 1,000원짜리 인상이 인상이냐 라는 의문을 들 수 있지만 꼼수는 바로 주문 중개 수수료에 있습니다. 건당 1,000원으로 정액 부과됐던 주문 중개 수수료가 음식값에 비례해서 커지는 정률제로 바뀐 것이 바로 꼼수라는 겁니다. 비싼 음식을 팔수록 중개 수수료도 늘어나는 환장할 구조라는 거죠. 야, 이거 잘못돼도 뭐가 단단히 잘못됐는데? 점주의 입장에서 한번 이 느자고 없는 구조를 속속들이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달료 중에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배달 팁이라고 합니다. 이는 점주가 본인 판단하에 알아서 설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점주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기본 배달료 6,000원은 기상 악화나 심야 할증 등을 이유로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단언코 빠꾸할 일은 없습니다. 기막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식값이 3만원이고 점주가 설정한 배달 팁이 3,500원이라고 칩시다. 고객은 이 3만원과 배달 팁 3,500원을 더한 33,500원을 앱을 통해 결제합니다.
그러면 매출 33,500원이 점주에게 고스란히 들어오느냐? 자, 지금부터 뺄셈 들어갑니다. 먼저 주문 중개 수수료로 음식가 3만원에 6.8%인 2,04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3,500원에 점주가 2,500원을 더한 배달료 6,000원도 나갑니다. 그런데 옌병 부가세 10%는 별도라는 점. 다시 계산 들어가 보면 주문 중개 수수료 2,040원에 대한 부가세 204원, 배달료 6,000원에 대한 부가세 600원까지. 결과적으로 점주는 주문 중개 수수료와 배달료로 8,844원을 배민에게 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결제 정산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 금액의 3%를 카드사나 배민페이에 지급해야 이 사달이 끝이 납니다. 다행히 영세 자영업자는 1.5%지만 이것마저도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영세업자라고 가정할 때 결제 정산 수수료가 553원이니 최종적으로 매출 33,500원에서 배달료 6,600원, 주문 중개 수수료 2,244원, 결제 정산 수수료 553원을 뺀 24,000원이 점주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아직 고려하지 않았으니 팔면 마이너스라는 자영업자들의 볼멘 소리는 설마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배달콜을 꺼버리고 포장만 받는 사장님도 많이 생겨났죠. 그렇습니다. 배달료는 단돈 1,000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 중개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면서 비싼 음식을 팔수록 높은 배달료를 내야 하는 꼬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담을 느낀 점주들은 배달 팁을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은 온전히 소비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이쯤 되면 이 게임의 승자는 라이더가 아닐까 하실 겁니다만, 앞서 거론한 억대 연봉이 가능하려면 1년 내내 주당 80시간 정도를 때려붓고 빈칸길을 트리플 악셀에 가며 서울 투 경기 2000맨키로 장거리를 맞박이 까지도록 달려야 합니다. 한 판에 한 놈만 패하는 단건 배달 시스템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단건 배달로 1시간에 3건 한다 치면 18,000원으로 주유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11,000원을 크게 웃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주문이 별로 없는 시간대라면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돈은 건당 3-4천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실상 라이더의 평균 수입은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에선 전업 평균 287만원, 노동사회연구소 발표로는 35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기름값,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유상책임보험, 고용보험, 식대 등을 제외한다면 라이더의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게다가 높아진 배달료 때문에 배달앱 이용자 수도 크게 줄었는데 그 수가 이번 한 달 사이에 57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나락을 치고 있죠. 중고 오도방구 마련하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의 승자는 배달앱일까요? 현재 상황은 배달앱 업체들이 단건 배달 등에 이미 쏟아부은 비용을 배달료를 높여 회수하려는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그만큼 배달 수요가 따라온다면 흑자 전환은 시간 문제겠지만 이런 식으로 배달료가 소비자와 점주에게 무리하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선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배달 플랫폼 기업들도 억울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아니, 우리가 등장하면서 전단지 같은 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이나 배달기사를 직접 고용하면서 드는 고정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소비자들도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게 됐고 빠른 배달이란 편의성을 누리고 있는 것도 다 저희 덕분 아닙니까? 코로나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게 라이더란 일자리까지 선물하는데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적자를 감수고 있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선 형태를 보면 옳은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퀵커머스 시장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게 분명합니다. 옌병 이 지독한 치킨 게임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쯤이면 승자가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CEO에게도 라이더에게도 닭집 사장님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퇴근 후 치맥은 구원입니다. 치맥으로 하루를 추앙받고 있을 여러분들이 오늘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야, 근데 이거 치킨값도 단단히 잘못됐는데?